다음은 산화제의 공식 비율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산화제의 공식 비율. 연모제와 산화제의 비율은 1대1과 1대1.5 또는 1대2로 구분지어진다. 이는 적절한 탈색력을 이용해 명도를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산화제를 높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 연모제를 만드는 회사에서 1대1로 했을 때 적당한 톤업력과 적당한 그 착색력 그리고 이제 반사빛을 표현할 수 있게끔 뭐 만드셨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를 농도를 조절을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이는 실기를 이론적으로 공식화한 것이며 실전에서는 1대 0.5 또는 1대 4 비율을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줄여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꼭 1대 1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라는 내용을 제가 서술한 거고요. 자, 여기 해석이 나와 있는데 1대1 연모제에 맞춰 적당한 레벨을 원할 때 사용하는 비율.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회사에서 정해주는 딱 아니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딱 원칙적인 그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만 알까요? 고객님들, 일반 고객님층도 다 아는 내용일 거고요. 자, 1대2 그러니까 산화제가 2죠. 산화제가 높은 거고 탈색 또는 연모제로 리프트업을 할 때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밝게 하기 위해서는 산화제 양을 늘리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또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제 기준은 산화제 비율이 높을수록 톤업이 잘 된다고 하는데 산화제가 톤업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일제와 만나서 화학작용을 이뤄서 톤업이 되게끔 그러니까 일제를 서포트 해주는 게 산화제예요. 그런데 용량 그러니까 2제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러면 탈색력이 더 올라간다기보다 오랫동안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수분이 있어야 톤업이 되거든요. 수분이 있어야 탈색이 되고 톤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화제 비율을 높이면은 산화제는 대부분이 수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톤업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제를 높여주라는 거예요. 산화제를 1대1로 비율로 했다고 해서 밝아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빨리 건조가 되니까 톤업이 멈추는 거죠. 그래서 수분을 충분히 높여줘야 수분량을 높여줘야 톤업이 된다. 그래서 밝게 할 때는 산화제 양을 높여줘라 라는 뜻이고요. 1대 0.5 자, 1대 0.5는 뭘까요? 그러니까 산화제 비율이 좀 적은 거죠. 토닝 또는 착색만 시킬 때 사용하거나 수분이 잔류하는 모발에 연모제 도포 시 사용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그리고 1대 3 탈색 또는 모발의 잔류 색소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탈색 또는 모발의 잔류 색소 그러니까 탈염이라는 거죠. 탈염 모발에 염색을 하려고 탈색을 했는데 이 탈색기 후에 뭐가 얼룩져 있어요. 이럴 때 추가로 탈염제나 또는 탈색제를 사용을 해야 되죠. 이때 사용하는 산화제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화제 양이 높을수록 톤업력이 더 세다는 얘기죠. 반대로 손상이 갑자기 팍 오고 그러진 않아요. 산화제 양이 많을수록 손상이 심하게 오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톤업력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탈색할 때 사용하는 비율이 3대1인데 좀 이건 아시는 분들은 이게 별로 어렵지 않지만 초보자분들께는 이 내용이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탈색할 때 3대1로 그러니까 산화제 비율을 높일 때 탈색이 더 잘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산화제 비율을 낮췄는데 굉장히 산화제를 조금 넣었는데 탈색이 더 빨리 밝게 되는 거지? 자, 수분량이 많으면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거고요. 수분량이 적으면은 급탈색은 돼요. 그런데 탈색이 빨리 멈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상이 갑자기 확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산화제를 좀 많이 쓰는 게 좋고 이때 탈염제라든가 이제 모발의 잔류 색소를 제거할 때는 3대1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1대 4 그러니까 탈염제를 이용해 검정 염색 입자를 제거할 때 또는
탈색을 하긴 하는데 4대1 비율로 한다? 그러면 톤업은 좀 시키겠지만은 한 번에 빠른 탈색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래 방치할수록 안정적으로 천천히 탈색이 되고 또는 탈염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4대1 비율은 거의 저 같은 경우는 탈염제, 그러니까 전용 탈염약이 있잖아요. 그 제품에만 사용을 하고요. 대부분 백금발 또는 뿌리 탈색을 할 때는 산화제 비율을 굉장히 낮춰요. 2대1보다 더 낮춥니다. 그래야지 탈색이 되는데 물이 빨리 말라서 탈색력이 멈추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은 랩핑을 하면서 방치를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톤업력이 또 괜찮습니다. 얘기가 좀 샜는데요. 어쨌든 산화제 혼합 비율은 이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참고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거 내용을 좀 만든 거고요. 요거 필요하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뭐 여기서 캡처를 하셔도 되고요. 제가 다른 분들 보시고 사용을 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제가 만들 수도 있지만은 AI에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 줬네요. 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4페이지 이 내용은 위의 내용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래서 위의 내용을 이제 좀 표로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거 그냥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 볼게요. 근데 제가 이 책 내용을 너무 정확하게 통으로 이거를 공개를 하면은 아직은 책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판매하시는 분들께 좀 제가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제가 대신 만들어 놓은 이 표를 좀 보시면 되고요. 일제의 적당한 표준 비율, 그리고 비율 용도는 일제와의 적당한 표준 비율이고요. 장점은 적당한 탈색력과 톤업, 톤다운이 가능함. 단점은 한 개의 선택에 따라 모발 손상이 생길 수 있으며 명도가 높은 일제를 사용 시 손상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가장 안정적인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장점, 단점이 뚜렷하고요. 자, 그리고 1대2, 그러니까 산화제가 2죠. 비율 용도, 그러니까 용도는 탈색 또는 연모제 사용 시 리프트업 시킬 때 사용하는 비율. 장점은 탈색과 염색 시 톤업이 잘 되어 원하는 명도를 얻을 수가 있다. 단점은 탈색력이 올라가며 모발 손상도가 높아진다. 단점은 이제 손상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탈색력이 올라가면.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이때 이 내용을 좀 기입을 못한 게 좀 살짝 아쉬운데요. 장시간 방치 시에요. 장시간. 탈색력이 올라간다는 건 수분량이, 그러니까 산화제 농도가 조금 많아지면서 꾸준히 올라가지만 손상대가 높아진다. 바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오래 방치할수록 이제 높아지는 거고요. 반대로 산화제를 조금 더 높이면은 손상이 따라오겠지만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봐야 되고 탈색력이 갑자기 오진 않고요. 자, 일단은 다음 거 읽어볼게요. 1대 0.5 토닝 또는 착색만 시킬 때 수분이 잔류하는 모발에 연모제 도포 시 사용하는 비율이고요. 색소만 착색할 때 장점이 색소만 착색시킬 때 유용하다. 수분이 있는 모발에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단점은 1, 2제 혼합 시 연모제가 걸게 된다. 그러니까 되게 되직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묽지가 않고. 그래서 바르기가 쉽진 않지만 모발에 수분이 많은 상태라면은 이렇게 핸들링이나 에멀전 하면서 바르면 충분히 발려집니다. 근데 1대 0.5는 굳이 거의 사용하는 용도가 없고, 이 당시에 제가 좀 사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대 0.5를 책에 기입을 한 것 같고요. 사실 거의 사용하는 요즘엔 잘 이렇게 낮게 사용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1대 3 탈색 또는 모발의 잔류 색소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비율이고, 얼룩짐이 적고, 그러니까 장점은 얼룩짐이 적고 잔색소를 제거하기 쉽다. 그러니까 얼룩짐이 적다는 건요, 물기 때문에 잘 번져서 바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룩짐이 적다는 얘기고요. 단점은 연모제 또는 탈색제가 묽어져 잘 흘러내릴 수 있다. 묽어지면 잘 흘러내릴 수 있죠. 그런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습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한 번에 막 브러쉬에 약을 많이 떠서 바르는 사람은 당연히 흐르겠고, 적당량을 덜거나 이제 핸드 팔레트, 손등에 얹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또 잘 흐르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잘 흐르지 않는 편에 속하는 사람인 것 같고요. 혼합 비율은 여기까지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이제
보시면 산화제 농도에 따른 명도 변화와 채도 변화예요. 자, 실전에서 그러니까 농도, 그러니까 산화제 농도별로 어떻게 변화가 될까? 일제 연모제 사용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산화제 농도에 따른. 실전에서는 염색 시술 시 산화제 농도에 따른 사용법에 대한 이론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론이 충분히 존재를 하지만 또 실전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제가 배운 것과 현장에서 사용했을 때 굉장히 다르다는 걸 또 체험을 했을 때인 것 같고요. 산화제 농도가 강하면 탈색력이 강하기 때문에 채도가 연해져 반사빛이 잘 되지 않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농도가 강하면 탈색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색이 좀 옅게 나온다. 맞을 수 있다. 하지만 꼭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낯과 법은 없다. 그러니까 숫자가 높은 약일수록 염료가 좀 적게 있기 때문에 좀 덜 진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회사마다 다를 거예요. 연모제 염료를 더 많이 넣고 톤업력도 많이 넣기 때문에 반사빛도 잘 표현되고 더 밝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일부러 우리가 조정색을 첨가해서 더 높이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정해진 닭과 법은 없다라고 기준을 세운 거고요. 그렇다면 산화제 농도에 따른 명도와 채도를 차이를 알아보면서 모발 손상에 의한 산화제의 적절한 선택법을 알아보겠다. 이론적인 것은 기준으로 평균적인 화학작용을 토대로 설명하겠으며 실기와 이론은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론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들 잘 아시지 않나요? 자, 이제 9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95페이지는 여기 보시면 산화제별 염색 시술 이미지죠. 그러니까 산화제별 염색 시술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를 볼게요. 여기 모발 베이스라고 되어 있죠. 모발 베이스가 4레벨, 그러니까 건강모란 뜻이에요. 건강모. 아무것도 안 한. 근데 여기에 염색약은 카키색 명도 7번을 사용을 했고, 산화제는 보시면 1.5, 2%, 3%, 4.5%, 6%, 7.5%, 9%, 12% 이렇게 농도마다, 그러니까 8개의 농도를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기 밑에 보면 오렌지색 명도 7번이 있죠. 왜 연모제 명도를 굳이 7번으로 했을까? 7번이라는 건 어둡게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밝게 만들지도 못하는 딱 중간 명도예요. 그러니까 탈색한 모발에 표현을 하면은 색이 참 반사빛도 굉장히 진하게 채도도 나오긴 하지만 건강모에 사용을 했을 때는 많이 밝아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새치가 가려질 정도로 어둡게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어중간하죠. 뿌리 염색할 때 잘 사용을 하나요? 명도 7번. 그러니까 새치 커버용으로 나온 약 말고요. 그냥 멋내기 연모제에서 7번 많이 사용을 하나요? 저는 가끔은 사용하는 편인데, 자, 어쨌든 이 명도를 사용한 이유는 산화제를 통해서 어둡게 된다던가 또는 밝게까지 톤업이 된다던가를 정확히 한번 보고 싶어서 이 명도를 사용을 했었던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확실히 변화가 오긴 와요. 근데 굉장히 미세하고, 그리고 이 책에다가 이 정말 차이 나는 명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자, 그 예를 한번 실제 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책 만들 때 사용했던 내용을 한번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모다발을 만들어서 이제 사진으로 기록을 남긴 건데요. 이게 실제 제 외장 하드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요거 아마 2011년 초에 아마 만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총 이렇게 모발이 3개 이렇게 2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 2%, 그리고 1.5%, 2%, 4.5%, 6%, 9%, 1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래서 잘 나온 사진만 2장씩만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은 거고, 요거는 이제 매트 8번, 그러니까 카키 계열의 연모제 7번을 사용을 한 사진이고, 또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오렌지, 쿠퍼 오렌지 7번 호유 제품을 사용을 했어요 이때. 그래서 쿠퍼 오렌지 계열을 7번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총 이제 8가지 산화제를 사용을 했었고, 여기 사진을 찍어 놨는데, 여기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큰 차이 없죠. 뭔가 살짝 좀 밝아진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요거를 사진을 잘라서 포토샵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제가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사진 찍는 그 공간이 있어요. 실내 그 스튜디오처럼 가방이, 조그만 가방이 있는데 안에다 물건을 놓고 사진을 찍는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그 가방을 사용을 했던 건데요. 또 때에 따라서 제가 또 사진 찍는 그 기술이 별로 없어서 색이 좀 막 오락가락 했던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만들려고 엄청 고생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예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설명을 하고 보여드릴까요? 자, 먼저 카키색 명도 7번을 보게 되면 1.5%와 그리고 카키색 명도 7번을 섞어서 건강모에 사용을 했더니, 보시면 크게 차이 안 나죠?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근데 반사빛은 좀 느끼겠죠. 햇빛이 닿으면은 카키빛이 조금 느껴지겠죠. 또는 붉은색이 좀 많이 중화가 되어 있는 상태겠죠. 명도로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아주 정말 미세하게 밝아진 거고, 자 보시면은 여기 2%, 1.5%, 2%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2% 또 둘이 보면은 또 별 차이 안 나죠. 또 옆에 볼게요. 2%와 3%, 또 둘이 보면은 별 차이가 없죠. 3%와 4.5%, 둘이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4.5%와 1%를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확실히 나죠. 자, 여기 또 한번 가볼게요. 4.5%와 6%는 큰 차이가 없지만, 또 6%와 7.5%도 큰 차이가 없고, 9%도 큰 차이가 없는데 9%와 4.5%를 비교를 해볼게요. 확실히 9%가 밝게 돼 있고 12% 또한 좀 밝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5%를 사용을 한 모발과 2% 사용한 모발, 그리고 요 끝에는 12%를 사용한 모발을 제가 잘라서 여기다 붙여봤습니다. 어때요? 확실히 차이 나죠? 자, 굉장히 미세한 차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걸 어떻게 좀 이걸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다 만들고 나서 모발을 딱 펼쳐봤을 때 별로 큰 차이는 없는데 이게 사진에 나올까? 또 막상 해보니까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엄청난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토샵을 하고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요거 우리 편집 디자이너 분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거예요. 왜 제가 만들었냐면은 이 내용 자체가 이 편집 디자이너 분도 이거 수정하시면서 책으로 내기 위해서 만드시면서 멘붕이 왔었대요. 너무 내용이 어렵고 힘들어서.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모르는 분이 이걸 봤으면 어렵겠죠. 근데 저 딴에는 이걸 어떻게든 이 책 보시는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싶어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추억이 막 떠올라서 감정이 좀 올라왔는데, 자 볼게요. 오렌지색 명도 또한 1.5%를 사용했을 때와 6% 사용했을 때, 또 2%와 6% 사용했을 때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이 차이가 굉장히 미세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까요? 고객님은 알 거예요. 자신의 머리이기 때문에 고객님은 이거를 눈치를 챌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 그러니까 미용사 당사자는 그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아주 미세한 차이는 느낄 수 있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산화제가 높을수록 좀 더 밝게는 되는 건 확실하다. 그리고 연모제 명도가 높지 않아도 밝게 충분히 표현이 된다. 그렇지만 산화제가 농도가 낮으면 크게 밝아지진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밑에 내용이 있는데 한번 요거는 제가 읽어볼게요. 대신 이거 100% 이거를 공개는 못해요. 아직 판매를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계셔서. 대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이미지는 건강모에, 그러니까 버지네요. 건강모에 산화제별로 나누어 연모제를 시술한 이미지이다. 눈에 띄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카키 계열 색상을 시술한 경우 산화제의 농도가 낮을수록 반사빛 채도가 높으면서 명도는 낮게 표현된다. 1.5% 산화제를 사용한 경우는 채도가 짙고 명도가 낮아 전체적으로 어둡고 차가운 느낌을 준다. 하지만 산화제 농도가 강할수록 채도가 옅어지면서 명도도 높아진다. 이는 탈색력이 강할수록 명도가 높아지면서 반사빛 채도가 잘 보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오렌지 색상도 마찬가지로 산화제 농도가 낮을수록 채도는 짙어지고 명도는 낮아지며 산화제 농도가 높을수록 채도는 옅어지고 명도는 높아집니다. 자, 읽기만 하니까 읽어만 드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자, 높은 산화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채도가 연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색상이 좀 덜 진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100%가 아닙니다. 어떤 약을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약을 조제하느냐에 따라서 산화제 높은 것 써도 채도는 더 진해지고 선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반사빛, 눈에 잘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도는 당연히 높아지죠. 당연히 높아집니다. 톤업력을 극대화시키는 거니까요. 산소 방출량이 많아지면서 톤업을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일제 톤업력을. 손상도 당연히 높죠. 그런데 당연히 바로 높은 게 아니라 오래 방치할수록 높은 거예요. 물 빠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옅게 표현되기 때문에 물 빠짐이 빠르게 느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손상도가 높이 올수록 그 표피가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염료가 샴푸를 할수록 빨리 빠지는 거예요. 요거는 당연하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하다기보다 알고 있어야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물이 빨리 빠질 수도 있지만 또 잘 안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샴푸를 적당히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람 차이입니다. 상황 차이고요. 자, 다음은 낮은 산화제를 사용을 했을 때 채도는 진해집니다. 톤업력이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반사빛이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자, 명도는 낮아지거나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낮은 산화제를 사용을 할 때는 거의 톤다운 정도 또는 검은색 캐치 커버를 할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낮아지거나 변화가 거의 없다. 그리고 손상도는 적음. 그러니까 톤업력이 적으니까 손상도가 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손상이 완전히 없다는 게 아니라 높은 산화제를 오래 사용을 했을 때보다는 좀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 빠짐도 적당하다. 왜냐면 색이 진하게 잘 나오게끔 한 시술이기 때문에 물 빠짐이 오래 갈 수 있고, 또 그 당사자가 샴푸를 많이 안 한다. 그러면 크게 이제 그러니까 많이 빠진다는 생각이 안 들겠죠. 하지만 물 빠짐은 어쩔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산화제를 높은 걸 사용하냐 낮은 걸 사용하냐에 따라서 큰 차이, 어느 정도의 적당한 차이는 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6%, 3% 또는 9% 요 세 가지를 거의 사용을 하죠. 2%짜리는 이 회사마다 좀 다르게 이제 있는 회사가 있고 2.8%가 있는 회사도 있고 3%짜리가 있는 회사도 있고, 요것도 좀 차이가 있고요. 1.5%는 요즘엔 없더라고요, 잘. 근데 2%짜리나 3%짜리에 정제수를 좀 혼합하면 1.5%를 또 만들 수 있고요.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 만들어 놓고 한 일주일 정도 숙성을 좀 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약간 걸쭉해집니다. 점도가 높아지고. 저는 만약에 내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미리 좀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봤을 때 약간 걸쭉해지면 그때 사용을 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좀 제 노하우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